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이토 이토리 지음, 하연수 옮김, 부자의 운입니다. 부자의 운이 소개하는 56가지 법칙은 일본 개인 납세 1위 부자 사이토 이토리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사이토 이토리는 이 책의 단 한 군데에서라도 좋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저자로서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잔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인생에 있어 웃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직장 상사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지요. 어쩌다 이런 상사를 만나 이 고생을 하나 하고 불평도 할 테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웃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신 수양을 위해 산속에 들어가 폭포수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간혹 시도해 보는데 폭포수는 차가울 뿐 아니라 낙차도 커서 물을 맞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굉장히 아픕니다. 비록 저는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은 폭포수를 맞다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직장에는 폭포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폭포수 대신 싫어하는 상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짜증나는 이 상사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비관할 게 아니라 상사 이름을 폭포 이름에 대입해서 좋아,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누구누구 폭포를 맞으러 갈까 하는 마음을 갖고 회사로 향하면 됩니다. 상사한테 잔소리를 들었을 때는 속으로 이렇게 좋은 폭포수를 맞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희한하게도 상대방이 변합니다. 저희 제자 중에도 이를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운전학원에서 강사를 했는데 당시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상사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느새 그 상사가 자기한테 밥을 사주기도 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인생 별거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래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최고의 관상은 웃는 얼굴입니다. 아침이 되면 밝아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진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밝아진 게 아니라 태양이 존재하니까 밝아진 겁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가 아무리 열심히 회전해도 세상은 온통 캄캄하겠지요. 무엇보다 태양은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빛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태양이 아니겠죠. 태양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나 늘 불타오르며 지구를 비추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없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경기가 불황이든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든 어떤 시련에 부닥치든 밝은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삶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항상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다.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하고 행복해하자. 언뜻 보기에는 어려운 일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늘 밝은 표정을 짓는 것,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웃는 얼굴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관상입니다. 웃으면 엄청난 운이 흘러 들어올 뿐 아니라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왜냐고요? 고민에 빠진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미간에 잔뜩 주름이 있고 입은 굳게 다물어진 것도 모자라 심지어 삐뚤어져 있기까지 하지요. 이런 표정을 짓다 보면 어느새 양쪽 눈 사이에 있는 제3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예염명왕이라는 불상을 본 적이 있는 분은 잘 알겠지만 이 불상의 이마에는 눈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눈을 제3의 눈이라 부릅니다.
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눈을 통해 모든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원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간에 주름이 생기면 이 눈이 닫힙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상을 잔뜩 쓰면서 고민해봤자 근사한 해결책이 떠오를 리는 없습니다. 미간이 열려야 제3의 눈도 열리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미간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그냥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주름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간이 열리거든요. 한번 활짝 웃으면서 미간의 주름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상당히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미소로 대하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퉈야 할 적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물론 제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분명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한번 웃어보세요. 어느새 자연스레 제3의 눈이 열릴 겁니다. 또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아이디어도 샘물처럼 솟아오를 겁니다.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재미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컨대 저의 경우 어느 출판사로부터 사이토 씨에 관한 만화책을 출간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화 정도에 출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승낙했는데 이거 웬걸? 완성된 만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했지만요. 만화를 그린 사람은 저를 만난 적도 사진을 본 적도 없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만화가는 그저 긴자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립자, 일본 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만 듣고 저를 상상하며 그린 것일 테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 비슷한 상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로서는 매우 즐겁고 재미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이토 씨의 사업이 떼돈을 버는 것은 소득세 순위에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득세 순위라는 건 돈을 많이 번 사람만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일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는 간단합니다. 재미있는 일은 늘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삶을 한편의 폭력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둘도 없는 비극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즐거운 희극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각자의 생각에 따라 어떤 영화든 가능합니다. 제 인생은 일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늘 희극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게 된 것도 하나의 희극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희극을 연출하는 상인인 셈이죠. 상품에도 알고 보면 다 꽝, 나는 깜짝 스타일처럼 웃기는 이름을 지어줘야만 성이 찹니다. 이처럼 저는 팔리느냐 팔리지 않느냐 이전에 웃을 수 있느냐 웃을 수 없느냐를 중요시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신나게 놀다 가는 것이다. 저는 즐겁게 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 일은 곧 놀이입니다. 삶도 곧 놀이이고요. 기왕 노는 거라면 즐겁고 신나게 놀아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해야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나라에 내는 세금이 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룰을 정했지요. 주식과 부동산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 것. 오로지 사업에 의한 소득만으로 승부하자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쪽이 더 스릴 있고 재밌으니까요. 축구도 발로만 공을 찰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공을 뺏기도 하고 태클을 걸기도 하고 슛도 멋지게 막을 수 있으니 가슴을 재며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런 룰도 규칙도 없고 손으로 공을 만져도 된다면 결코 재밌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구석도 있으니 이런 시합이 재미있는 게 아닐까요? 웃음은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내린 능력입니다. 저에게는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제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엮어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책에는 평소에 저답지 않은 제법 진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 저에게 호감을 느낀 독자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당시 여럿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히토리 씨 팬이 모여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는 책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런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운이 좋게도 도쿄의 어느 상점가에서 빈 점포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곳을 독자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제가 지은 시나 부자가 되는 부적 따위를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였을까요? 한마디로 유머가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던 차 역시나 운이 좋게도 목공일을 하는 친구가 그럴듯한 선반을 만들어 주더군요. 저는 재미삼아 그 선반에 부자가 되는 부적을 붙였는데 그때 문득 그렇지 이곳을 운이 좋은 신사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써놓았죠. 이곳 운이 좋은 신사에서는 돈을 던질 필요도 없지만 대신 복을 주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자 어느새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유상종이랄까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제 농담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합장을 하며 절을 하고 간답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그곳을 취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두 손을 모은 채로 운이 좋다 하며 중얼거리더군요. 이건 너무 과한가 싶기도 했지만 여하튼 재미있는 광경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지구상에는 갖가지 동물이 있지만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상인이 불과한 저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분명 엉뚱한 대답을 할 테니까요. 그래도 여기서는 굳이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웃음이란 인간이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부여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닌 소중한 보물인 셈이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하여튼 이 소중한 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웃을 수 없는 사람, 즐길 줄 모르는 사람도 많더군요.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왜 나는 행복해지지 못할까 하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예전에 제 제자의 아들이 경제의 미래를 다룬 책, 국내에서는 2004년에 3년 후 당신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경제에 관심도 없고 관련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이 책을 읽고 경제도 의외로 재밌네요 하고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이 경제는 재미없다는 것이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밝힐 수 있게 되어 참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늘 재미없는 생각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늘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는 곧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를 배우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름한 분식점에서 점심을 먹더라도 최고급 식당에서 프랑스 요리를 먹는 것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원두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떠올리며 나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도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에게는 사이토 씨와 같은 감성이 없어서요 라고 대꾸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감성이라는 것은 서서히 가꿔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식탁 위에 밥 한 공기와 김치, 생선 한 마리만 올라왔다고 칩시다.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쌀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 한 공기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쌀이라는 것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당신 앞에 놓인 밥 한 공기는 이 세상에 당신을 대신해서 논밭을 일구고 물을 대고 벌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은 쉬워도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기까지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김치와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친 음식이 눈앞에 몇 개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식사는 더없이 호화로운 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성이 풍부하다 함은 이 세상에는 만만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간이라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뭔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제 말에 동의하기보다 언젠가는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10만 번을 다시 태어난다고요. 때문에 10만 번의 삶 중에서 깨닫지 못하는 삶도 몇 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수없이 환생을 거듭하면서 영혼의 성장을 이뤄나갑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성공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평생토록 하는 고민이란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론 괴로운 일도 있지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고민거리가 한가득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란 건 과연 뭘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민의 정의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행동으로 옮겼을 테니 고민거리로 남지 않겠지요.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하게 되는 고민이란 게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1년 전 오늘 자신이 어떤 일로 고민했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2년 전의 고민은 기억하나요? 예전에 제가 실제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고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민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고민이 사라졌다기보다 그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지요. 즉 시계의 침이 돌아가면서 고민도 서서히 없어진 셈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는 것도 분명 하나의 행동이지 않나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걱정을 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이지요. 우스갯소리지만 바람 피운 게 걸리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에 들통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괜히 가슴 졸이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시간에 맡기세요. 똑딱똑딱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는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 사이에서 마음이 1000분의 1만큼 가벼워지는 이야기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100분의 1만큼 가벼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100분의 1만큼 가벼워지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덜어있어 재미로 1000분의 1로 바꾼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믿어보세요.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인생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꽤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적지 않게 놀랐는데 정말입니다. 실제로 삶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영어를 잘 못했기에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못하면 외국인이 말을 걸어올 때 곤란해지잖아 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저에게는 여태껏 외국인이 말을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수학 문제도 못 풀면 앞으로 곤란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계산기가 있으니 아무것도 곤란할 게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공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기 위해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귀인에겐 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지요. 이 왕비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매정하다고 여기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끼니를 굶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즉 당사자는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뱉어버린 것이지요. 결국 그녀는 단도대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때로는 고생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인간은 반드시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행복을 깨달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개선시키고 다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한 선물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책방이었습니다.